혹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에 대해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상 남성분들 자위 안 하면 전립선 터집니다. 이렇게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하지만 모든 남성이 겪고 있는 아주 사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지연, 30년 가까이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백을 들었죠. 특히 50대 후반, 60대에 접어든 남성들이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뭔가 이상해요. 예전과 똑같이 하는데 끝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정은 되는데 예전 같은 시원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 때도 뭔가 이상하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억지로 참으면 몸에 안 좋아 같은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방법만 알면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위 행위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20대, 30대 때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합니다. 근육도 변하고 혈관도 변하고 호르몬 상태도 달라지지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만큼은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자극 방식은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발기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는 요실금이나 만성 전립선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68세에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오히려 예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분,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다가 올바른 습관으로 바꿔서 증상이 크게 개선된 분, 발기부전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회복된 분까지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했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 건강에서 성기능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 균형, 심혈관 건강, 심지어는
정신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강한 자극, 잘못된 타이밍, 부적절한 방법 등이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강제로 자극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욕구가 앞섰다면 이제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호소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사정 후의 불쾌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원하고 개운했던 그 느낌이 사라지고 대신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허리가 뻐근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사정 후에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잔뇨감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고도 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발기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금방 딱딱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쾌감의 둔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정은 되는데 예전 같은 강렬함이나 만족감이 없어진 거죠. 마치 맛을 잃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성기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전립선도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호두 크기 정도였던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극을 계속 주면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성기 주변의 혈관들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아서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것이 발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의 변화는 무시한 채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해서 짧은 시간에 끝내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몸이 그런 자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손에 힘을 꽉 주고 성기를 세게 비비는 방식은 이제 독이 됩니다. 이런 자극은 민감한 신경들을 마비시키고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며 전립선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또한 흥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절정에 도달하려고 하면 전립선과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귀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부위의 감각은 점점 둔화되고 결국에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접촉하세요.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더 원활해지고 신경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천천히 반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기만이 아니라 주변 부위도 함께 자극해주면 훨씬 풍부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회음부라고 하는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전립선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절정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립선에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줄일 수 있고 더 깊고 만족스러운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환자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몇 년간 사정 후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방식을 바꾼 후 몇 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또 다른 60대 환자분은 발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으셨었는데 올바른 자극법을 익힌 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젊었을 때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오랫동안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위는 단순히 욕구 해소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방식으로 하면 전립선 건강 관리,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의 일부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몸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은 모든 성인 남성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첫 번째, 오늘 밤부터 손에서 힘을 빼세요. 지금까지 악력으로 쥐어짜듯 했다면 이제는 깃털 만지듯 부드럽게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세게 안 해도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몸이 개운해요. 68세 분이셨는데 3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해오셨던 거죠. 두 번째, 급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정 직전에 딱 멈추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멈추고 또 올라가다가 멈추고 이걸 서너 번 반복하면 마지막에 터지는 느낌이 젊었을 때보다도 더 강렬해집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런 조절이 더 쉬워져요. 젊었을 때는 참을성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회음부를 절대 잊지 마세요. 고안 뒤쪽 말랑말랑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해봐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어요. 71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몇 년간 사정 후에 허리가 아프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왔대요. 그런데 회음부 자극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마법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성기만 만지지 마세요. 배, 허벅지, 가슴까지 온몸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기만 민감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다른 부위의 감각이 더 중요해져요. 이제 마음가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풀어야 할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건강관리예요. 운동하고 밥 먹는 것처럼 몸을 돌보는 일인 거죠.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해도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해야 해요. 안 하면 진짜 전립선이 터져요. 농담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80세 넘은 분도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대로 아니까.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니까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하고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부부가 오셨는데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요즘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 몸을 제대로 아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5세 할아버지셨는데 10년 넘게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도 안 듣고 수술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자위 방법만 바꿨는데 몇 달 만에 증상이 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자위 때문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잘못된 자위가 전립선을 망가뜨렸으니까 올바른 자위가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요. 변명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 습관이 안 바뀌어서 이런 변명들 다 집어치우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최소 한 달은 참고 해보세요. 한 달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변에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살짝 얘기해 보세요. 물론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요즘 건강관리법 하나 배웠는데 괜찮더라 정도로라도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모르고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한 건강 관리예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돌보는 것은 모든 성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더욱 그래요. 전립선 건강, 발기력, 삶의 질,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다른 부분들이 함께 좋아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돌봐주기 시작하면 분명히 답해줄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같은 고민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것들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